요걸 한번 보시면은요. 이건 전국 예. 지표조사입니다. 이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거 읽어드려야 돼서 예, 예, 이 조사는 이번 주입니다. 월화수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엠브렘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사가 이것도 자체 조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국내 이통 3사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예, 1000명 응답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간 더 드라마틱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거의 11%포인트 격차로 민주당이 밀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7월 4주. 예. 이때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네네. 딱 걸쳐서 조사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벌어졌다가 지금 또 역시 대등합니다. 비슷한 흐름이죠. 예. 한 달을 봤을 추세는 때. 비슷하네요. 예, 31대 네. 29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근데 인물과 관련해서 인물과 관련해서 또 여기서는 네. 이제 볼만한 거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 얼마나 기대하느냐라고 했더니 49 나왔어요. 저는 상당히 이게 높은 비율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2022년 9월에 50일 나왔거든요. 예. 8월 4주 지금 이번 주에 49 나왔으니까 뭐 대등하죠. 동일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완전 대등한데 이렇게 따지면 국민 절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다. 여기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86%가 예, 긍정 잘할 것이다. 예. 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수치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미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2020 저 위에 데이터 보면 2022년에도 9월에 51%였잖아요. 근데 2024년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예,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검증을 이미 끝냈다는 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서 절반 이상은 아니고 절반, 네, 40%니까 절반은 그 능력에 대해서 믿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 예, 게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저 2년 사이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 그 예.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능력에 뭔가 내 성이 안 찬다, 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으면 저 수치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떨어져야 맞는데 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네. 말씀 주신 것 중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33, 중도 52 절반이죠. 예.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69니까 10명 중에 7명 이 정도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대비 효과 대통령실이 굉장히 지금 이 조사에서도 거의 지금 최하치예요. 대통령에 네. 대한 긍정률이 거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벽한 최하치는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27 나왔습니다. 그럼 예. 역대 26이 가장 낮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긍정률 26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요. 근데 지금 2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 주셨는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3분의 1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금 보십시오. 전국 평균 27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비교한다면 이거 상당히 비교가 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과 미래 권력으로서의 이재명 이렇게 국민의 누가 더 신뢰를 얻고 있느냐라고 따지면 이 조사만으로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특히나 지금 광복절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휴가철이 지나고 이러면 약간 좀 관대해집니다. 그러면 대통령 긍정률에 대해서도 조금 좋게 반영이 된다거나 예. 또 광복절에 특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사가 뭐 정치적인 특사도 있겠지만 생계형이 되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네. 가령 뭐 음주운전 음주인데 뭐 생계형으로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 트럭 몰지 않으면 네.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막 답답함을 하소하시는 저기 어디 뭐 농촌에서 일하시는 농민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생계형이라고 주장을 해요. 예. 뭐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에 사면이 되면 단기적으로 이게 올라갑니다. 거의 5%포인트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광복절 지났죠. 그렇고 또 휴가 기간 지났는데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30, 29, 27로 미세하지만 빠지고 있다. 오차범위 이내지만.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대치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 참 대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조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했는데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여당 대표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잘 알려지고 있지 못하다. 여긴 떨어졌네요. 떨어졌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 1월 4주면 이게 거의
뭡니까 총선을 향해서 예. 막 달려가던 때거든요. 네네. 그때 47이면 괜찮죠 이것도. 그런데 지금 7% 포인트 빠졌으니까 5점이를 벗어나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비대위원장 시절에선 47인데 대표되고 나서 더 빠진다라는 거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당이 할 말을 못 하고 자꾸 숨죽이고 있고 눈치 보고 하는 그런 효과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높아져서 못하면 바로바로 이제 표출을 한다거나 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데 저게 47에서 40으로 불과 지금 한 7개월여 만에 저렇게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2년여 동안 절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보수층에서도 10명 중에 3명 이상, 중도층에서도 절반 정도 이상은 이재명 대표에게 갖는 기대가 있다.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왜 동공이 흔들리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 예. 누가 지금 김봉 씨한테 주입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아니, 다 맞는 말씀이신데 네. 절반 이상이라고 하니까 59인가 그래. 50 절반이라고. 절반 이상이잖아. 50에서 2. 그게 이제 5점이 이내기 때문에 보통 아 절반 그래요. 정도. 절반 정도. 예, 예, 그럼 절반 중도 정도로 보이신 분들의 강요하지 절반이 마세요. 가름하고 강요하지 중요한 마시라고. 건 이제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예.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10명 중에 보수 진영의 3명 이상 중도의 절반 가량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갖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역사관, 안보, 경제 이런 쪽에 좀 만약에 정책을 내세운다고 하면 이 포션이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쭉 김봉신 네. 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당 지지도의 추세를 보면 국민의힘 하락, 민주당 상승이에요. 지금 거의 붙어 있지만 예. 추세를 보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거예요. 그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뭐 컨벤션 효과가 있냐 없냐 이 문제도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민주당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은 하락세를 미루고 있고 당대표 지지율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50% 가깝게 지지를 얻는 것은 사법 리스크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검찰 리스크 소위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검찰이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려고 하고 국민들이 처음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지를 많이 안 했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행정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책력을 의심하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보수 진영에서도. 한 가지 딱 검찰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검찰이 자꾸 기소하고 재판받으러 가고 이러니까 아 이게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지율이 낮았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난번 대선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작동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지 통한다.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봤듯이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소위 검찰 리스크, 검찰이 예. 기소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고 해도 네. 그건 절대 지금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그건 끝까지 갈 거예요 대선 때까지. 예. 그리고 정책적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민생이에요. 민생. 그쵸. 다른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언론 개혁도 해야 되지만 민생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따라갈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먹사니즘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책적 부분에 그 부분은 저는 집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개혁 이거는 의원들한테 맡기고 대표가 하는 일은 민생이다. 정치는 결국 본질이 먹고 사는 것과 그럼요. 관련된 거다라고 당연하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책은 그렇게 갈 거고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국방, 안보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다른 의원들이 해도 돼요. 왜냐 이제 보수층에 혹시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어. 근데 그거 플러스 중도층은 민생이나 이런 쪽을 또 당연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국방이나 안보도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러나 그 전문성은 이미 국회의원들 안에도 많이 있어요. 김병주 의원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그래서 대표 입장에서는 뭐 민생 지원 회복 지원금도 예.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세금도 사실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가깝게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속세 문제도 사실은 맞습니다. 좀 논의를 얘기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도층에 어필할 부분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러면 앞으로 대선 때까지 지지율이 더 상승할 그러니까 개연성이나 아니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